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사위가 권리금 5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저를 엘리베이터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내 마음속 계획은 데워져 있었다. 책상 위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찍을 때마다 손은 장부를 넘기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68세 박종숙, 나는 늘 기록하는 삶을 살아왔다. 장부 한 줄 한 줄이 내 인생의 증거였고 계약서 한 장이 내 신용의 전부였다. 이번 달이면 30년간 운영해온 상가 임대가 끝난다. 남은 건 권리금 정산. 절반은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약속대로 마무리하면 그뿐이었다.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 아닌 것이 되어 돌아왔다. 아버지, 요즘에 누가 다 쳐줘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사위 48세 김정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날카로웠다. 회사에서는 과장이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내 딸의 남편이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이 바뀌어도 약속은 약속이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걸 뭘로 봐? 내가 장부를 펼치자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회계. 이런 것도 복잡하고 저희가 더 잘 알죠. 그의 말 끝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듯이. 그럼 내가 계산해봐라. 5천만 원의 절반이 얼마냐? 그것도 모르냐? 아이고 아버지. 그런 단순한 계산 말고요. 요즘 상황 봐서 적당히 조정하자는 거예요. 조금 빼고 나머지는 인수자랑 이야기해서 정리하고요. 정수는 딸 미영이 옆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겨댔다. 미영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보, 그런데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있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문제니까. 정수가 딸을 제지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내 딸을 입 닥치라고 하다니,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 딸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냥 복잡한 얘기니까.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녁 식탁에서 정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다 받으시려는 건 좀 욕심 아닌가요? 숟가락을 놓고 내가 되물었다. 계약서대로 받는 게 왜 욕심이냐? 아버지는 이런 숫자 계산에 약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병원 예약일도 깜빡하셨다면서요? 혹시 계약 날짜도 잘못 기억하신 거 아닐까요? 정수의 말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빈정거림이 아니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내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병원 예약일 한 번 깜빡한 거 가지고 뭔 소리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중요한 날짜들은 다 메모해뒀어. 여기 봐라. 다 적혀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 요즘 들어 깜빡하시는 게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미영이한테도 들었거든요. 야, 너 지금 내가 치매 걸렸다는 소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정수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여유와 오만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럼 그 종이 조각이 아버지를 지켜줄지 두고 보죠. 뭐라고? 지금 나 우습게 보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30년간 모든 계약서를 보관해왔고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왔다. 정수야, 내가 상대하는 건 그냥 늙은 장인이 아니라 평생 기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다음 날 오후 집은 잠시 조용했다. 미영은 장을 보러 나갔고 16살 손자 지훈이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닫고 화분의 잎을 닦았다.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손끝에 닿는 잎의 결을 느끼다 보니 대문 쪽에서 낮은 통화음이 흘렀다. 정수의 목소리였다. 네, 관리실이죠? 오늘 그거 엘리베이터 점검 없다고 하셨죠? 네, 혹시 알람 같은 거 울려도 좀 넘어가 주세요. 가족 일이에요. 금방 끝날 거거든요. 짧고 매끈했다. 내용보다 톤이 먼저 들어왔다. 부탁을 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라 이미 계획을 세운 사람의 톤. 통화가 끊긴 뒤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꿨다. 아버지 정수가 내 뒤로 다가왔다. 나는 화분 잎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왜 제가 어제 좀 성급했나 봐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겸손이 배어 있었다. 지금도 좋아.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돼요. 미영이랑 지훈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조용한 데서 남자끼리 깔끔하게 정리하죠. 정수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제 말 들어주세요. 정말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무렵 거실 TV 소리가 배경으로 흐를 때 정수가 다시 내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진짜 이야기 마저 해요.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말이 길어져요. 그냥 잠깐만 자리 옮겨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은 살짝 떨렸다. 준비된 사람의 미세한 긴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발장 위에 장부를 올려두고 표지 위에 짧게 적었다. 잔금 2,500만 원 약속대로. 그런 다음 덮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정수가 뒤에서 말했다. 아버지, 저 아래층에서 잠깐만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건 싫어. 그럼 서로 좋죠. 금방 끝나야. 서로 상처도 안 받고. 그의 말에는 이상한 여운이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30년 전 정수가 미영이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수줍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하던 청년이었다. 아버지, 미영이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해줄게요. 그때의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복도 조명이 한 칸씩 켜졌다 꺼졌다. 발걸음 소리가 벽에 맞고 되돌아왔다.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버튼 앞에 서 있었다. 불이 들어온 동그란 원 안에서 그의 손가락이 잠깐 쉬고 있었다. 아버지, 왜 오늘은 말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애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자는 뜻이에요.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엘리베이터 안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오늘만은 낯설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발을 들였다. 정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우리 둘 좁은 공간. 앙금속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조금 달랐다.
정수가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고집이 뭐야? 약속 지키는 게 고집이야?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좀 융통성 있게. 융통성? 그럼 계약서는 뭐하러 쓰는 거야? 그때 정수의 손이 엘리베이터 패널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내려가다 갑자기 쾅 하고 멈췄다. 금속 암벽이 미세하게 떨리며 긴 울림을 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정수가 내 옆에서 패널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낮은 톤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 안에서 30분만 있어 보세요. 그 시간만 견뎌내면 돼요. 그게 아버지 몫을 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못 견디시면 권리금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말은 짧았지만 철문보다 무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30분 숫자 하나가 곧 판결이 되는 순간이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시니까. 이런 방법밖에는. 이런 미친놈이 있나? 나 지금 가둬놓은 거야? 30분만요. 딱 30분만 참으세요. 숨이 금방 막혔다. 안에서 나는 금속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공기가 목구멍을 긁는 듯했고 호흡은 점점 짧아졌다. 정수는 내 표정을 지켜보며 일부러 물병을 꺼냈다. 뚜껑을 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목마르시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포기한다고만 하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젓고 벽에 등을 붙였다. 땀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여기서 무릎 꿇으면 평생 무릎 꿇는다. 포기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어.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계약서에 적당히가 어디 있냐?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찰칵 비상벨이 울렸다. 스피커가 지직거렸다. 관리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상정지 감지됐습니다. 안에 계신 분 응답해 주세요. 구조팀 파견 준비 중입니다. 정수가 당황해서 인터폰 쪽을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장인 어른을 가둬놓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응답이 없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미리 짜고 친 거지? 정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꾸했다. 아버지가 잔금까지 다 받겠다고 하시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누군가는 양보해야죠. 그 누군가가 왜 늘 나야? 왜냐면 정수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집안 앞날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미영이와 지훈이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책임진다고 해?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공기가 답답해졌다. 엘리베이터 앙금 속 틈으로 스며드는 진동은 고요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땀이 손등을 타고 떨어졌다. 정수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덧붙였다. 아버지, 솔직히 지난번 병원 예약도 까먹으셨잖아요. 계약 날짜도 헷갈린다고 미영이가 그러던데 그런 기억력으로는 제대로 챙기기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내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야, 이 자식아 병원 예약. 한번 깜빡한 거 가지고. 뭔 소리야? 그런 거 누구한테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록해놨다고 했잖아.
그래도 요즘 들어서 야, 너 지금 나 치매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가 살짝 웃었다. 웃음에는 여유와 조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종이가 아버지를 지켜줄지 아니면 이 벽이 더 오래 남을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심장이 두드려졌다. 그러나 그 두드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끝내 고개를 들고 나간다.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15분, 정수는 가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나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다. 3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다. 미영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정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 그때 나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그런데 오늘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아버지, 많이 답답하시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알겠다. 적당히 하자고만 하시면 돼요. 적당히는 무슨 계약이? 적당히냐? 아이고, 정말 고집이 세시네 나이. 드시면 좀 유연해지셔야지. 20분이 지나자 정수가 다시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10분만 더 있으면 끝이에요. 나는 눈을 떴다. 30분이라고 했으니까. 30분 채운다. 너도 약속은 지켜야지. 아버지, 제발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은 없어. 약속은 약속이야. 그때 스피커가 다시 지직거렸다. 관리실입니다. 제어반의 정지 버튼. 입력 기록이 남았습니다. 모든 로그는 보존됩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증거다. 이미 증거가 남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그가 남는다고 했잖아. 뭔 로그야? 그냥 기계적인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그때 문틈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자 지훈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정수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할아버지, 지훈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을 때 상황을 파악했다. 할아버지, 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거기 갇혀 계신 거예요? 지훈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왜 거기 갇혀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지훈아, 괜찮다. 금방 나올 거야, 아빠. 아빠도 거기 계세요? 지훈이 의아해했다. 둘이서 왜 그냥 잠깐 이야기하다가 멈춘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와요? 엄마가 찾고 계시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할아버지 찾았어? 아빠 어디 계신지? 엄마, 여기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세요. 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미영이 급하게 달려왔다. 뭐라고? 아빠 거기 계세요? 미영아, 여기 있다. 내가 대답했다. 아빠, 왜 거기 계세요? 여보도 같이?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정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장인을 엘리베이터에 가둬놓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아빠랑 같이 갇혀 있어? 미영이 계속 추궁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찰칵 드디어 외부 비상키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관리실에서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답답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흘러나왔다. 미영과 지훈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영이 달려왔다. 괜찮다. 나는 걸음을 떼며 낮게 말했다. 고마워 덕분에. 내 남편의 속내가 다 드러났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어리둥절해했다. 내 남편이 나를 여기 가둬놓고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여보, 정말이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30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놓고 내가 차갑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아빠가 그랬어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포기 안 해. 아빠, 왜 그런 짓을 지훈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관리실에 미리 연락해 놓고 엘리베이터 정지시키고 이게 우연의 일치야? 그날 밤 나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감금과 협박 혐의로 사건 번호가 발급됐다. 여보세요? 112죠? 신고할 일이 있어요. 사위가 저를 엘리베이터에 가뒀어요. 어르신, 자세한 상황 말씀해 주세요. 권리금 문제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분 동안 가둬놓고 포기하라고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관리실 CCTV도 있고 제어반 기록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손자가 봤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 지하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제어반 이벤트 로그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관리소장이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어제 저녁 기록 다 남아있어요. 몇 시에 정지 버튼이 눌렸는지, 몇 번이나 눌렸는지 전부 다요. 경찰이 확인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가 거짓말 안 하듯이 기계도 거짓말 안 하죠. 그리고 어르신 사위분이 미리 전화해서 알람 울려도 넘어가 달라고 했던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그랬군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내 마음은 후련했다. 30분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배웠다. 굴복하지 않는 것의 힘을, 기록하는 것의 위대함을,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의 가치를. 나는 사본을 2부 만들었다. 한 부는 법률사무소에, 한 부는 집 금고에 넣었다. 이제 잉크가 말라붙은 종이가 나의 무기가 되었다. 미영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엘리베이터에 가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훈이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빠, 진짜 할아버지를 가둔 거예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한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시간이 진실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지요. 며칠 뒤 상가 건물 지하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노트북, 서류철, 커피 잔이 뒤섞여 있었다. 의자에는 건물 대표자와 안전위원, 그리고 몇몇 입주민이 자리했다. 경찰 2명이 증거 확인을 위해 동석했다.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 정산 문제. 둘째, 지하 엘리베이터 정지 사건. 증거를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화면에 영상이 떴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정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예요. 순간 어지럼증이 와서 잠시 벽에 기댄 거예요. 일부러 멈춘 게 아니라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테이블 모서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경찰은 차분히 말했다. 당시 관리실과 통화한 내용도 있어요. 금방 끝나니까 알람 울려도 그냥 넘어가 달라는 발언 맞나요? 정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입술은 떨렸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지 버튼을 총 3차례 눌렀고 시아버지 분과 30분간 대화한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건 다음으로 계약서와 계좌 내역이 낭독됐다. 선입금 2,500만 원은 이미 입금 확인, 잔금 2,500만 원 미이행. 검은 잉크로 찍힌 서명란이 스크린에 확대됐다. 정수의 이름이 또렷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약 위반과 안전 위반이에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장인을 가두다니, 계약까지 어겼다니 말이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기록이 그걸 증명해요. 그런데 사위는 기록을 무시했고 저를 좁은 공간에 가뒀어요. 이 자리에서 묻겠어요. 계약이, 기록이, 사람의 안전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요?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는 더 단단히 굳어졌다. 경찰의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병원 예약 한 번 깜빡한 걸 가지고 기억력 운운하는 건 정말 기분 나빠요. 중요한 건 다 기록해놨고 계약 날짜도 정확해요. 위원장은 결론을 내렸다. 김정수 씨, 권리금 잔금 전액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500만 원 추가 납부, 그리고 건물 안전규정 위반으로 향후 입점 제한 6개월. 망치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속삭임이 멎었다.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굵은 눈물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을 적었다. 오늘 내 마음은 후련했다. 30분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배웠다. 굴복하지 않는 것의 힘을, 기록하는 것의 위대함을,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의 가치를. 정수는 그날 이후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금이 간 가족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훈이만이 할아버지 편에 서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단지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계약서에 적힌 글자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권리금 3천만 원 위약금 포함이 내 계좌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지훈이 대학 등록금 통장에 넣었다. 기록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부모의 권위는 나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일관성으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